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관리도의 개요입니다. 자, 그러면 관리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는 일반적으로 공정의 데이터의 범위는 잘 아시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변동에서 일어난다. 즉 공정 변동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전부 다 표준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자연공차의 범위 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계열적 변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시계열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평균이 치우치거나 또는 산포가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표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 변동의 범위가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사항을 감지하게 되면서 표준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그 시험상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은 공정이 기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규격과 비교해서 불량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했다는 얘기지 실제 하나하나의 불량을 따지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관리도의 시험 문제에서 관리도가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불량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무조건 틀린 얘기입니다. 반면에 데이터의 범위가 공정 변동, 즉 자연공차 내에 존재하고 있으면 표준이 지켜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표준이 지켜진다 그래서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은 역시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경우는 규격에 비해서 공정 변동이 매우 우수합니다. 반면에 이 공정은 규격에 비해서 공정 변동이 매우 큽니다. 즉 이 경우에는 표준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이미 불량이 나오는 상태고요. 이 경우는 일부 표준이 좀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량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죠. 즉 불량이 얼마나 나오냐 하는 문제는 표준의 우수성 문제가 우선적으로 먼저 전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발생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관리도가 문제를 보였다 그래서 지금 불량이 발생하고 있다. 또 관리도가 관리 상태라 그래서 불량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조금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관리도가 규격과 연결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거의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참고해서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리도를 제안하신 분은 슈와트 박사입니다. 슈와트 박사는 X발 관리도를 통해서 이러한 공정 변동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를 체크하도록 제안을 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공정 변동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관리하게 되면 제1종 오류 알파가 0.27%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종 오류가 0.27%가 되면 거꾸로 이 알파와 베타는 역관계이기 때문에 2종 오류는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알파는 매우 작고 베타는 매우 큰 그러한 관리 방식이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파, 베타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될 텐데 알파를 굉장히 작게 하면 베타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왜냐하면 관리도는 이상 상태가 나타나면 공정에 조치를 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공정을 세우고 조사를 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일종 오류로 인해서 공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됐다면 이것을 세우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실제로 아무 원인이 없는 상태니까 시간만 허비하고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시 라인을 돌리게 될 건데요. 이러한 행위가 자꾸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리도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불신화된 제도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즉 늑대가 나타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오경보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경보를 막기 위해서 제1종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 즉 0.0027로 하는 관리 방식이 설정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3시그마 관리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도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는 중심선과 관리 한계로 구성된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생겼습니다. 가운데 있는 선을 중심선이라고 하고요.
센터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표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CL이라고 그러지 않고 뒤에 L자를 첨자로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선을 하나, 직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중심값을 의미합니다. 즉 X바에 대한 관리도를 그리게 되면 X바의 중심값을 의미하고요. R에 대한 관리도를 그리게 되면 R에 대한 중심값을 의미합니다. 즉 얘는 X바의 센터라인이고요. 얘는 R의 센터라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심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한계에 나타나는 관리 한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 관리 한계는 기본적으로 중심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고요. 상측 관리 한계를 어퍼 컨트롤 리미트, 즉 UC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측 관리 한계를 로어 컨트롤 리미트 이렇게 하겠죠. 이 CL을 첨자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3시그마 한계로 사용이 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2시그마 범위를 경고 한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3시그마 한계를 관리 한계 대신에 조치 한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검출력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2시그마 한계를 도입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출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꾸 경고 한계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일정 오류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슈와트 박사가 우려하신 대로 현장에서 불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시그마는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사시험 문제는 아주 옛날에 출제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그마 한계로도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할 수 없이 이 시그마 한계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이 시그마 한계로 풀라는 문제가 있는지를 잘 읽어보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관리도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는 우연원인과 이상원인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우연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원인은 지금 현재 이 관리 한계 범위 내에 지금 현재 상태가 타점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점을 찍은 걸 타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점들이 관리 한계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빨간 표시처럼 관리 한계 밖에 있는 것도 있죠. 이 관리 한계 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우연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우연원인으로 구성이 된 상태를 관리상태라고 합니다. 즉 지금 현재는 관리상태가 아니죠. 왜냐하면 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벗어난 점이 없다면, 아니면 이게 좀 더 넓어서 전부 이 안에 있다면 관리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점들이 관리 한계 내에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표준 내의 변동으로 유지되고 있다, 즉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우연원인으로 나타나는 형태도 물론 데이터들이 변합니다. 이것을 우연변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우연변동은 표준의 변동을 얘기하는 거죠. 즉 자연스러운 변동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규칙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동이므로 그것을 경영자 책임으로 분류를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우연변동은 표준에 의한 변동이므로 기본적으로 이 자체를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용어가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는데요. 불가피 원인,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만성적 원인, 굉장히 나쁜 용어로 쓰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시험 문제에 따라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정에 일어나는 품질 문제의 70%는 경영자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연변동을 만성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왜 나온 얘기냐면요, 주란이 일본에서 품질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 게 1953년입니다. 그 시기에 일본 기업들의 품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업자들이 작업을 잘 못해서 불량이 일어난다, 이렇게 사장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주란 박사가 품질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품질이 나쁜 이유는 표준이 좋지 않으면 좋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표준이 안 좋은 것은 경영자가 그쪽에 신경을 안 쓰는다. 그러니까 당신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자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표준 자체가 잘못돼서 일어나는 변동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건 작업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고 이런 것을 만성로스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유래가 돼서 만성적 원인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진짜 옛날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은 뭐냐 하면은
품질 변동의 원인의 70%는 경자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모든 변동의 기본은 표준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변동이기 때문에 억제할 수 없는 원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우연 원인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은 표준 내의 변동으로 실제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범위 안의 변동이다. 즉 숙련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는 기계나 자재의 허용되는 변동에서 발생되는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상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인은 우연원인의 반대가 되는 거죠. 즉 이와 같이 타점된 점이 관리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상 원인이 데이터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공정은 이상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즉 모든 데이터가 벗어나야 이상 상태가 아니고요. 한 점 이상 벗어나면 이상 상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죠. 즉 관리 상태란 한 점도 안 벗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상 상태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X바 관리도에서 이런 것이 발생했으면 치우침이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는 R 관리도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산포가 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자체는 표준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라 작업 실수나 또는 감지를 하지 못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업자 책임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우연 원인이 상당히 많은 용어로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 원인도 상대적으로 가피 원인, 만성 원인에 대해서는 돌발적 원인, 그 다음에 보아넘기기 어려운 원인 등의 표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원인이 발생되는 원인은 작업자가 표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자재가 불량이 들어왔다든지 또는 설비가 이상을 일으켰다든지 등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발생하는 요인이다. 즉 표준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도에서도 통계학과 샘플링 검사와 마찬가지로 제1종 의류와 제2종 의류에 관한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제1종 의류는 이미 정리가 됐죠. 예. 기본적으로 품질의 산포가 이제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우연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즉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이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됐다. 즉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게 되는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럼 반면에 제2종 오류는 뭘까요? 예, 공정에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치우침이나 퍼짐이 발생했습니다. 즉 이상 원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연공차 내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즉 우연 원인으로 전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를 할 수 없죠. 이 상태를 뜻하는 오류를 제2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리도는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관리용 관리도라고 과거에 얘기했는데요. 기준값이 주어진 관리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준값이 뜻하는 용어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는 통계학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수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압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준값이라고 합니다. 즉 평균치의 기준값, 산포의 기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값은 모수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참값은 아니에요. 근데 참값 대신 쓰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용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근데 대용 특성이라더라도 참값에 가장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값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그냥 그 값이 맞지 않으면 틀렸다, 포기한다 이건 아니고 이 값은 얼마인지 수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관리를 목적으로 모수 대신에 설정한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값을 정해서 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리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 대신에 기준값을 정해놨다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이 기준값의 범위 내에 있으면 공정에 이상이 없는 거죠. 컴퓨터에서 일단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통계량을 X바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준값을 정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바의 범위는 U0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X바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U0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 제로 범위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얘가 이 안에 있으면 공정이 정상인 거죠. 즉 우연 변동 상태고 관리 상태라는 얘기가 됩니다. 얘가 이 점을 벗어나면요. 그건 당연히 이상원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도가 기준값이 주어진 관리도입니다.
반면에 관리도는 해석용 관리도라고도 하는데요. 기준값이 주어지지 않은 관리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기준값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값을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준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공정을 정리해 봐야겠죠. 그래서 실적을 직접적으로 한번 평가해서 한번 작성해 보는 거죠. 관리도를 작성해서 이것이 정상이구나 비정상인가를 보고 이 상태에 의해서 우리가 유제로와 시그마 제로를 추정을 하기 위한 관리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관리도를 해석용 관리도 또는 기준값이 주어지지 않은 관리도로 합니다. 즉 기준값이 주어진 관리도의 일종의 예비 관리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도는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당연히 계량형과 개수형으로 나눠집니다. 계량 관리도는 기본적으로 도량형으로 측정한 데이터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규분포를 적용으로는 하고 있는 관리도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X바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도들입니다. 그 종류는 X발, X바 S, 그리고 메디안 관리도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하나씩만 관리하는 개별치 관리도 등을 포함해서 계량형 관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량형 관리도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계수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도의 수치표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전체가 사실은 다 X바 관리도의 계수들입니다. 근데 X바 관리도의 계수들인데 기본적으로 보면 A1은 보통 생략을 합니다. A2, A3로 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시그마, 알바, S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가장 옳은 값은 표준편차죠. 그러니까 표준편차에 붙은 계수를 기본이니까 원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원은 통상적으로 안 쓴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알바에 붙은 계수를 A2라고 했고 S바에 붙은 계수를 A3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헷갈릴 거예요. 표준편차가 범위보다는 훨씬 중요한 통계량인데 그러면 그런 식이라면 당연히 A1, A2, A3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슈와트 박사가 이 번호를 붙일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붙였어요.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래프인데 현장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장 사람들이 이해를 할 때 범위를 이해하기 쉬울까요? 표준편차를 이해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범위가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 그 기법이 잘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바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A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필요시엔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웬만하면 범위에 관한 통계량을 쓰고요. 만약에 불가피할 때만 표준편차에 관한 통계량을 쓰라라는 차원에서 A3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앙값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A4 계수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메디안은 평균치의 보조계수죠. 그래서 일단 평균치에 관한 계수가 A1, A2, A3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메디안에 관한 계수 A4가 자리를 잡게 돼서 번호가 1, 2, 3, 4가 붙어졌습니다. 물론 시그마의 1은 보통 통상적으로 생략하기 때문에 A 시그마 제로로 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수형 데이터로 작성된 관리도를 계수형 관리도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항분포를 따르는 부적합품률 관리도와 부적합품수 관리도가 있고요. 그리고 푸아송분포를 따르는 부적합수 관리도와 단위당 부적합수 관리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의 4개는 하나같이 이항분포와 푸아송분포로 작성하지 않고요. 당연히 정규분사의 원리로 작성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n이 굉장히 클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표준 상태 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 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표준이 지켜진다는 얘기는 규칙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므로 정규분포로 얘기를 해도 전혀 차이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규분사의 원리를 이용해서 관리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즉 이항분포와 푸아송분포를 따르는 관리도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법으로 관리도를 관리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관리도 작성상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당연히 목적에 맞는 특성을 선택해야 됩니다. 일단 사용 목적의 중요한 특성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특성을 선택할 때 당연히 다다익성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만
관리를 위한 특성만 선택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해석을 위한 특성도 같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해석을 위한 특성과 관리를 위한 특성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해석을 위한 특성은 당연히 관리를 위한 특성을 알기 위한 특성들이죠. 당연히 얘는 얘와 인과관계에 위한 것이니까 이건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얼마나 많이 분석하고 있냐가 결국은 결정짓게 됩니다. 즉 관리도는 한 장을 딸랑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관리 항목을 당연히 그리게 되며 그 관리 항목과 관련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관리도도 같이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도는 매우 여러 장을 그리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관리도를 그릴 때는 반드시 수량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즉 관리도는 정성 데이터가 아니라 정량 데이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치화가 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특성이 아닌 대용 특성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분군을 샘플링하는 주기를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도법은 층별 샘플링을 따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층별 샘플링은 군내 변동을 최소로 하게 되면 샘플링 오차가 적어진다라고 샘플링에서 배우셨죠.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은 샘플링에서 배우신 대로 변경점이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주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점은 굉장히 불규칙하게 공정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미 발생되는 시간들은 대개가 인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모두 분류를 하려고 그러면 최대한 샘플링 주기를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주기를 설정해서 부분군을 채취하게 되면 적어도 공정의 여러 가지 이상 변동을, 즉 군간 변동을 쉽게 검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관리도의 기본 기능인 공정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기가 쉬워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이제 이 정도는 관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기준값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값을 근거로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조치를 통해서 리얼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표준이 개선이 되거나 또는 기준값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이것은 모수가 아니므로 언제든지 거기에 맞춰서 타당한 값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량형 관리도의 대표 관리도인 X발 관리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발 관리도는 도량형으로 측정 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작성할 수 있는 관리도인데요.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표본이 나오는 경우만 제외하면 무조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전제 요건이 있는데 부분군의 크기는 반드시 일정해야 됩니다. 부분군의 크기가 변하면 X발 관리도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도를 왜 X발 관리도라고 그러냐 하면은 타점하는 통계량이 X바와 R 두 가지를 동시에 타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왜 동시에 타점을 하냐 하면은 일단 R 관리도는 아시다시피 3포를 관리하는 거죠. 즉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X바 관리도는 기본적으로 평균치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관리하는 관리도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왜 같이 찍느냐 하면 프로세스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건강을 의미합니다. 즉 프로세스 자체에 이상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생산 자체가 불균형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품질 관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이 프로세스는 이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3포의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이 없으면 실제로 품질 문제는 거의 90% 이상 치우침 때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치우침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공정이 불량이 발생할 확률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R 관리도는 아예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X바 관리도는 이상이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탐지해서 조치를 취하자, 이런 차원에서 X바 관리도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R 관리도는 주의할 것이 부분군의 크기가 10 이상이 되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분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극단치 데이터가 출현할 수가 있는데 극단치 데이터가 출현하게 되면 R 값이 심하게 왜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R 관리도는 보통 4 내지 6개 정도의 부분군으로 해가지고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관리도의 예시표입니다. 실제로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게 5개짜리인데요. 이거를
N=5인 관리도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한 번에 보통 5개씩의 표본을 측정해서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밑에 합계를 내게 돼 있고요. 시그마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에브리지, 그래서 X바를 계산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R을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즉 이 5개에 대해서 평균과 범위를 계산하게 돼 있는 거죠. 관리도를 타점한다는 것은 여기 보면 범위와 평균을 타점한다는 것인데 이 평균과 범위를 계속 타점해 나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의 끝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합계를 내서 이것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전체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죠. 이것이 과거부터 많이 사용되어 온 X바 관리도 작성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니탭으로 X바 관리도를 그린 것입니다. 보시면 표본 범위가 있고요. 즉 R 관리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이 있죠. 예, X바 관리도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1, 2, 3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부분군의 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n은 뭐냐 하면은 부분군의 크기라 그러죠. 기본적으로 아까 본 대로 한 번에 표본을 4개를 했느냐 5개를 했느냐 6개를 했느냐의 문제인데 그거에 의해서 나온 R과 X바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이것을 연속 몇 번 확인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부분군의 수 얘기가 됩니다. 이걸 K라고 하는데요. 현재 보면은 20번까지 갔죠. 그러니까 20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찍은 것들은 X바들인데 여기 보면 X바바라고 되어 있죠. 예, 센터 라인이 X바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기 찍은 것들은 R들을 찍었는데요. 즉 R1, R2, R3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센터 라인인데 R바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예,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관리도의 수리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관리도의 관리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확률 분포에서 배웠던 R의 기대치와 표준 편차를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의 기대치는 기억나시죠? D2 시그마입니다. 이때 이것은 R바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시그마의 추정치는 D2분의 R바이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당연히 D3 시그마가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가 D2분의 R바니까 이것은 D2분의 D3 R바다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죠. 이것을 근거로 지금부터 R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예를 들면 x1, x2, xn 이것을 부분군의 크기 n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n에 대해서 각각 x바와 r을 구한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r1, r2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쭉 다 끝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그마 r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중심선 센터 라인은 R바가 중심이 되는데 이 R바는 시그마 R들을 더해서 즉 얘들을 다 더해서 이 자체가 K개니까 K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Ri를 K로 나누면 R바가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중심선의 공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관리 상한과 관리 하한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상한은 이렇게 되겠죠. 2R 플러스 3DR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R은 D2 시그마이고요. DR은 D3 시그마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묶으면 이렇게 되죠. D2 플러스 3D3 시그마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그마가 D2분의 R바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D2 곱하기 D2분의 R바 즉 약분이 되겠네요. 플러스 3D3 D2분의 R바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묶으면 1 플러스 3D2분의 D3 R바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관리 하한을 계산하면 D2 마이너스 3
D3 시그마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 D2분의 D3 알바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4개의 식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선 LCL 쪽은 숫자를 홀수로 하고요. UCL은 짝수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D1 시그마, 얘는 D2 시그마, 그리고 알바는 시그마보다 더 낮은 통계량이니까 D3 알바, 그리고 얘는 UCL이니까 D4 알바, 이렇게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D1, D2, D3, D4는 관리도의 수치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X바 관리도의 관리 한계에 대한 계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치와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바의 기대치는 당연히 뮤가 되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시그마 X바가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관리 한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바 관리도 역시 관리도 표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X바들을 모두 더하면 시그마 X바가 됩니다. 그러므로 X바 관리도의 중심선은 X바들을 모두 더한 것을 K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X바들의 평균이 되니까 이것을 X바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UCL입니다. UCL은 2X바 플러스 3DX바가 됩니다. 그러면 X바의 기대값은 U0가 되고 3DX바는 3시그마 X바가 되는데 U0를 대신하는 것이 X바바죠. 네, 그래서 X바바가 되고요. 플러스 3루트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그마에 대한 계수는 아까 그냥 A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A 시그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여기서 이 시그마 자체가 R 관리도와의 관계는 D2분의 알바가 됩니다. 네, 이거는 처음에 외워야 된다고 했죠. 계속 유도할 때만 나오게 됩니다. 이걸 집어넣으면 X바바 플러스 3 루트 n분의 1 곱하기 D2분의 알바가 됩니다. 자, 개수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이 속 시끄러우니까 그냥 몽창 묶어가지고 X바바 플러스 A2 알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 하하는 당연히 이것에 대칭값이 나오니까 X바바 마이너스 A 시그마 또는 X바바 마이너스 A2 알바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리도의 관리 한계가 수표 위에서 쉽게 계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X바 관리도에 대해서 기초다지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분분의 크기가 5이고 부분분의 수가 25인 데이터로 X바바가 20.59이 알바가 4.58을 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그마 X바를 25로 나눈 값이 20.56이라는 얘기고 시그마 R을 25로 나눈 값이 4.8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X바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센터라인은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X바의 센터라인이니까 또 센터라인은 구할 필요가 없네요. 자, 그러면 관리 한계는 UCL과 LCL인데 X바의 기대값과 플러스 마이너스 3DX바가 되죠. 그러면 X바의 기대값은 X바바가 되고요. 3DX바는 3루트n분의 시그마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시그마는 모르고 알바를 알고 있으니까 이 자체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A2 알바가 됩니다. 자, 그럼 이 A2는 얼마가 될까요? 이것은 바로 수치표를 찾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관리도형 계수표인데 부분물의 크기가 보통 3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자른 거거든요. 물론 우리 학습서 뒤편에 부록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 당연히 이거는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A가 쫙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B, D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부분분의 크기를 중심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n이 5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행의 값들을 고르면 되죠.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2니까
지금 0.577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값은 20.592 플러스 마이너스 0.577 곱하기 4.8이 됩니다. 그러면 23.3616이 되고요. 17.8224가 됩니다. 이와 같이 X바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수치표를 이용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R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 관리도의 센터라인도 R바가 4.8이니까 이건 구할 필요가 없죠. R 관리도의 관리 한계는 UCL, LCL 이렇게 되고요. ER 플러스 마이너스 3DR이 되는데 이것은 D2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3D3 시그마가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시그마는 모르고 알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그마의 추정치는 D2분의 알바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그럼 이제 이건 약분이 되죠? 그러면은 알바를 중심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1 플러스 마이너스 3 D2분의 D3 알바가 됩니다. 근데 뭐 여기서 신경 쓸 거 없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D1 시그마, D2 시그마가 되고요. 여기서는 D3 알바, D4 알바가 된다고 했죠. 시그마가 형이니까 1, 2가 들어가고 알바는 새끼니까 3, 4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1, 2, 3, 4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수표가 쭉 나오고 난 뒤에 B와 D가 나오죠. 지금 현재 여기는 R과에도는 표가 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D1, D3, D4 값이 나와 있습니다. N이 5기 때문에 가보게 되면 1하고 3는 값이 없어요. 여기는 보면 4.918이고 D2는 D4는 2.114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거는 시그마를 모르니까 풀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D4만 2.114라는 얘기인데 이거 D3는 없네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1에서 3D2분의 D3를 빼면 0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즉 음수란 얘기죠. 그러면은 LCL을 벗어나는 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LCL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작아지는 경우는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작아지는 쪽을 확인할 수 없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관리도는 표준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확인하는 도구지 개선이 되었냐 안 되었냐를 확인하는 도구는 아니에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오류가 되기 전에는 작아질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첫 번째 3포. 얘는 개선을 해야만 작아지는 거지 평소에 관리를 통해서 좋아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리는 유지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부적 하품률과 결점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빠질 수는 있어도 관리를 통해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관리는 표준대로 되는 상태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준대로 되는 상태가 제일 좋은 거니까 얘들은 LCL을 벗어나는 순간 무조건 다 일종 오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LCL을 벗어나는 경우를 따지는 경우는 평균치 외에는 따질 게 없어요. 나머지는 하한 쪽은 검토할 필요조차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벗어나면 오류니까요. 그럼 오류를 뭐하러 검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빠지는 것만 모니터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R관리도나 P관리도나 U관리도는 LCL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장황한 얘기가 나오질 않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R관리도는 부분분의 크기가 6 이하에서는 LCL이 계산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N이 6 이하에서는 R관리도는 하한선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R관리도의 UCL은 D4 알바가 되고 2.114 곱하기 4.8이 되니까 10.147가 됩니다. 그리고 LCL은 이것처럼 없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짝대기를 이렇게 쭉 그릴 수도 있어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던 짝대기 걷던 본인이 선호하시는 대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알바를 사용해서 표준 편차를 추정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R은 알바이고요. 알바는 D2 시그마죠. 그러니까 시그마의 추정치는 D2분의 알바가 됩니다. 자, 이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값 역시 관리도의 수치표에서 구합니다. 즉 관리도의 맨 끝단을 보게 되면 C4, D2, D3라는 계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보면 D2 값이 있죠. 현재 n이 5일 때 D2 값은 2.316으로 나오네요. 그러므로 4.8을 2.316으로 나누면 2.0636이 됩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